여러분, 혹시 60세 이후엔 더 이상 나이 들지 않아도 돼요? 라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은 나이가 많아진다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사람이 막상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은근 기분이 말랑해진답니다. 왜냐면 마음이 먼저 젊어질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60세 이후 꼭 피해야 할 3가지, 그리고 그런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 몸과 마음이 20년 젊어지는 변화를 실제로 느끼실 수 있는 방법을 나눠 드릴게요. 저는 건강 코치로서 나이 들수록 작은 행동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현장에서 여러 번 목격했어요. 정말 어떤 분은 단순한 걸음 습관 하나만 바꿨는데 예전 같았어요 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변화는 가능하다는 힘이 새록새록 살아난답니다. 더구나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젊어진다는 걸 넘어서 삶의 활력을 되찾는 변화까지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알려드릴 팁이 건강을 바꾸는 키포인트니까 절대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혹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면서 나도 이 변화 꼭 해볼래요라는 작은 마음 표현도 해주시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거든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제가 처음 건강 상담을 시작했을 땐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이제 와서 뭘 해요? 나이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걸 그냥 지켜보실 건가요? 우리는 늘 나이에 갇혀 살아갑니다. 하지만 나이라는 건요, 몸이 아니라 습관이 만드는 숫자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70세가 넘었는데도 50대처럼 보이고 움직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늙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이게 바로 마음부터 젊은 사람이 가진 힘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마음이 젊어도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하면 금세 주눅이 든다는 거예요. 특히 60세 이후 무심코 반복하는 몇 가지 습관들이 몸을 빠르게 늙게 만드는 주범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예전엔 단순히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상담을 오래 하다 보니 운동보다 더 무서운 습관들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이 습관들이 너무 평범해서 대부분은 본인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냥 넘긴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흐를수록 몸이 조금씩 굳고 기운이 떨어지고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게 쌓이다 보면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습관 몇 가지만 바꿔줘도 진짜 20년은 젊어진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도운 분들 중엔 평소 무심코 하던 행동 하나만 고쳤는데 소화가 잘 되고 얼굴빛이 확 달라졌다는 분도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60세 이후에 정말 조심해야 할 행동은 뭘까요? 특히 이거 하나는 절대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며 후회하는 분들이 많은 첫 번째 습관, 바로 지금 말씀드릴게요. 몇 해 전 상담하던 한 어르신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 자고 일어나면 더 피곤해. 밤엔 계속 뒤척이고 아침엔 허리도 아프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그때 저는 가장 먼저 물었습니다. 혹시 주무시기 전에 뭐 하세요? 그분의 대답은 아주 평범했죠. 그냥 TV 보다 말고 소파에서 깜빡 그러다 침대로 가요. 이게 바로 60세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첫 번째 습관입니다. 수면 리듬을 무너뜨리는 생활. 특히 밤 늦게까지 불빛 쐬며 TV나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 몸의 회복 기능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에요. 젊었을 땐 늦게 자고도 금방 회복됐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이 자가 회복을 하려면 숙면이 반드시 필요해집니다. 수면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시간이 아니에요. 몸 안의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올리고 뇌의 독소를 빼내는 시간이 바로 잠자는 동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수면의 질이 낮아지면 이런 회복 작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운동하고 건강식 챙겨도 자는 습관 하나가 잘못되면 효과가 뚝 떨어지는 거죠. 실제로 연구에서도 60세 이상 수면 장애가 있는 사람은 10년 내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확률이 높다는 결과도 있어요.
제가 돕던 분도 처음엔 난잠이 원래 없어 하셨지만 생활 습관을 바꾸고 나서 한 달 뒤 이렇게 말했죠. 요즘은 자고 일어나면 온몸이 개운해. 예전보다 피부도 덜 푸석하고 낮에 기분도 좋아졌어. 그분이 바꾼 건 어렵지 않았어요. 자기 전 1시간은 TV 끄기, 스마트폰 대신 조용한 음악 듣기, 밤 10시엔 무조건 불 끄고 눕기, 이 3가지만 지켰는데도 몸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수면의 양이 아니라 질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질을 결정짓는 건 바로 자기 전의 행동이죠. 그분이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가 잠을 얕게 자서 피곤했던 게 아니라 잘못 자서 더 늙어 보였던 거였어. 이게 단순히 운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다음 이야기를 들으면 더 확실히 느끼실 겁니다. 어느 날 진료실에 67세 어르신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표정은 어둡고 목을 자주 주무르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은 밥 먹고 나면 어지럽고 숨이 찹니다. 뭘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끔은 손발이 저릴 때도 있어요. 제가 자세히 여쭤봤죠. 평소에 식사하실 때 어떤 습관이 있으세요? 그분의 대답, 아주 흔한 말이었습니다. 그냥 밥 먹고 바로 소파에 앉아서 뉴스 보거나 낮잠 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60세 이후 반드시 고쳐야 할 습관입니다. 식후 활동 부족, 즉 밥 먹고 바로 앉거나 눕는 생활이에요. 많은 분들이 식사 후에 피곤함을 이유로 바로 휴식을 취하시는데요. 사실 이건 위장에 큰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소화기관은 식후 약 30분 동안 가장 활발히 움직이는데, 이때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이 안에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부룩함, 가스, 역류성 식도염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게다가 앉거나 눕는 자세는 혈당 상승을 더 빠르게 만들고 혈액순환을 느리게 만들어 당뇨나 고혈압 위험도 높아지죠. 실제로 식후 1015분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혈당이 20% 이상 덜 상승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까 그 어르신도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어요. 식사 후 15분간 아파트 복도를 천천히 걸으시기로 한 거죠. 그렇게 2달이 지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전처럼 밥 먹고 나면 속이 답답했는데 이제는 훨씬 편하고 숨도 덜 찹니다. 낮잠도 안 자도 될 만큼 덜 피곤하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걷는 건 체력에 따라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무리할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말 그대로 몸이 음식을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이걸 꾸준히 하면 노화 속도도 자연스럽게 늦춰지는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사소해 보여도 매일 반복되는 습관이 결국 건강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많은 분들이 무심코 반복하는 그 행동, 실제 사례 하나를 통해 말씀드릴게요. 60대 후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소에도 특별히 병치레 없고 건강검진에서도 큰 이상이 없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진단명은 심부전 초기, 심장은 약해지고 체내 수분은 정체되고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건 이분이 평소 건강을 위해서 일부러 하던 습관이 원인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습관이었습니다. 화장실 가기 귀찮아서, 밤에 자다 깨기 싫어서 이런 이유로 물을 의도적으로 줄이셨던 거예요. 특히 60세 이후엔 갈증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무뎌지기 때문에 목이 마르지 않다고 해도 수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체내 수분이 줄면 혈액 농도가 진해지고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심장 부담이 커진다는 거예요. 게다가 뇌졸중, 신장 기능 저하, 변비, 피부 건조 등도 전부 만성 탈수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분도 처음엔 물을 안 마셔도 괜찮은 줄 알았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치료 후 생활을 완전히 바꾸셨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오전, 오후 시간 정해두고 소량씩 나눠 마시기, 밤엔 1시간 전까지만 물 마시고 잠자리 들기, 이 3가지만 지키니 몸의 붓기도 줄고 배변도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하루하루가 가볍다는 말씀을 하셨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수분을 보존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물을 챙겨 마시는 습관이 생존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여름철, 땀은 나지 않아도 체내 수분은 빠르게 줄어들기 때문에 더더욱 조심해야 해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사소한 행동 하나가 몸에 어떤 큰 영향을 주는지 실제 이야기를 들으면 실감이 더 크시죠? 이제 3가지 습관을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습관들을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무엇일까요? 사람이 뭔가를 바꾸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 뭔지 아세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특히 60세 이후에는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라는 마음이 먼저 앞서죠. 하지만 저는 수백 명의 사례를 보면서 확신하게 됐습니다. 변화는 나이보다 마음의 방향에 달렸다는 거요. 건강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분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결심이 아닙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72세 남성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처음엔 무릎이 아프다고 걷는 것도 귀찮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한 가지만 권해드렸어요. 오늘은 5분만 걸어보세요. 멀리 말고 거실만이라도. 그분은 그 5분이 너무 쉬워서 이건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지셨고, 다음 날은 7분, 그 다음 주는 아파트 복도 한 바퀴. 그렇게 3달이 지나자 하루 30분씩 걷는 게 습관이 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젠 안 걸으면 몸이 찌뿌둥해요. 걷고 나면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처럼 중요한 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너무 크고 완벽한 계획은 오히려 금방 지치게 만들어요. 반대로 작고 쉬운 변화는 자신감을 주고 꾸준함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마음에 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건강해지려고 보다 손주랑 오래 놀고 싶어서, 나중에 병원비로 고생하고 싶지 않아서,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고 싶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이유를 마음속에 품으면 습관이 아니라 내 삶을 위한 선택이 돼요. 사실 지금도 여러분 머릿속에선 내일부터 실천해볼까 하는 생각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 마음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작은 다짐이 건강한 인생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분의 표정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은 몸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며칠 전 진료실에서 마주한 69세 어르신. 겉보기엔 건강해 보였고 특별한 통증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끔 아무 이유 없이 눈물이 나요. 누구한테 전화도 오지 않고 나란 사람은 없어도 되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아니라 마음이 많이 아프셨구나 싶었어요. 우리는 자주 간과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이라는 것. 실제로 외로움이 지속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 수치가 올라가며 심혈관 질환 위험도 커진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 외로움은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이 외로움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몸 아픈 건 참겠는데 마음 아픈 건 말할 데가 없어서 더 괴로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사람과 연결되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전화 한 통, 가까운 지인과 문자 주고받기, 동네 마실 나가서 인사 나누기. 이게 대단한 인간관계가 아니라도 내가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주는 게 중요해요. 또 한 분은 주일에 마음 노트 쓰기를 통해 큰 변화를 겪으셨어요. 그분은 매주 일요일마다 이번 주 가장 기뻤던 일, 속상했던 일, 다음 주에 바라는 일, 이 3가지를 조용히 써보셨어요. 2달 후 스스로 느낀 변화는 이거였어요. 내 마음이 이렇게 말이 많았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내 마음하고 친해진 느낌이에요. 건강이란 결국 몸과 마음이 균형 있게 연결되는 상태입니다.
몸이 아무리 멀쩡해도 마음이 외롭고 지쳐 있다면 그건 건강한 삶이 아니죠. 이제 이 모든 걸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죠. 잠 잘 자기, 식사 후 걷기, 물 챙겨 마시기, 마음 돌보기. 근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는 꼭 하다가 잊히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시간보다 상황에 맞춰 행동을 정하세요.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물 마시기보단 화장실 다녀온 뒤 물 한 컵 마시기처럼 하루에 반복되는 행동의 습관을 연결하면 오래 기억되고 자동화되기 쉬워요. 둘째, 기록은 가장 강력한 습관 강화 도구입니다. 아주 간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오늘 물 5컵 마셨는지, 식사 후 10분 걸었는지, 밤 10시 이전에 불을 껐는지,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만 체크해도 일주일 후 달라진 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셋째, 함께하는 사람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 친구, 이웃 누구라도 괜찮아요. 우리 오늘 10분만 걸어볼까? 오늘 물 몇 잔 마셨어요? 이렇게 가볍게 주고받는 말이 의외로 큰 자극이 돼요. 심지어 유튜브 댓글로 함께 인증해도 좋습니다. 나도 하고 있어요라는 말 한마디가 당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건강도 지켜줄 수 있어요. 넷째, 포기하는 날도 괜찮다는 걸 미리 인정하세요. 어떤 날은 걷기 싫고 물 마시기 귀찮고 그냥 소파에 있고 싶을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단, 하루 쉬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내일은 다시 할 수 있어라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돼요. 이게 바로 꾸준함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하나,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나 자신을 아끼는 마음이 생기면 건강한 선택은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 되죠. 이제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이 정도는 해볼 수 있겠네. 맞습니다. 그 마음이 바로 시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것부터 바꾸면 좋을까요? 결론 부분에서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건강 루틴 3단계.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실전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3단계 건강 루틴을 정리해 드릴게요. 종이와 펜 있으시다면 지금 적어 두셔도 좋아요. 1단계 하루 기본 루틴 만들기. 가장 먼저 기본 틀을 딱 3가지만 정해 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 식사 후 10분 천천히 걷기, 밤 10시 전엔 무조건 불 끄기. 이 3가지만 지켜도 몸이 안정되고 생체 리듬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중요한 건 잘하려는 것보다 계속하려는 것입니다. 처음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없으면 허전하다고 느끼게 될 거예요. 2단계 마음 루틴 만들기. 몸만 챙기면 절반만 건강한 겁니다. 이제는 마음을 위한 시간도 루틴으로 만들어야 해요. 하루에 단 5분 내 마음 상태를 말로 써보세요. 오늘은 어떤 기분이었는지, 무엇이 고마웠는지, 무엇이 아쉬웠는지, 이렇게 매일 짧게 기록하는 습관은 내면을 돌보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어나면 외로움도 줄고 감정 조절도 훨씬 쉬워집니다. 3단계 건강 나침반 만들기. 건강 루틴을 오래 유지하려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주 떠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 나침반이라는 걸 만들자고 권해드려요. 아주 간단합니다. 작은 메모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건강하게 살아서 손주와 여행하고 싶어요. 나는 병원비로 고생하지 않기 위해 오늘 걷습니다. 나는 내 삶을 내가 지키고 싶어서 지금 이 물을 마십니다. 이 문장을 매일 아침 한번 읽기만 해도 건강 습관을 잊지 않고 계속할 수 있어요. 이 3단계를 시작하는데 특별한 준비도 큰 의지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마음속에 그래, 한번 해보자는 느낌이 드셨다면 그게 바로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정을 끝까지 이어가려면 하나만 더 필요합니다. 바로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걸음만 남았습니다. 건강뿐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가장 따뜻한 메시지로 마무리 지어드릴게요. 혹시 이런 생각 드시진 않으셨나요? 지금 와서 바꾼다고 뭐가 달라질까?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도 절대 늦은 게 아니라는 것. 나이 든다는 건 멈춰 서는 게 아니라 다시 중심을 잡는 시간이에요. 젊을 땐 바쁘고 복잡해서 돌아보지 못했던 진짜 나를 만나고 내 몸이 원하는 리듬에 맞춰 사는 기회가 찾아온 거죠.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마시는 한 잔의 물, 밥 먹고 걷는 짧은 10분, 밤에 스스로를 토닥이며 불을 끄는 그 순간, 그 모든 게 내 몸과 마음을 살리는 행동이에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서 시작하는 건강. 그게 진짜 오래가는 변화예요. 혹시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나도 해볼 수 있겠다. 이 정도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드셨다면 그 마음 놓치지 마시고 오늘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지금 시작하신다면 1년 뒤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가볍고 생기 있는 하루를 살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끼셨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우리 이거 같이 해보자는 말 한마디가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따뜻한 약이 되거든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은 늘 여러분의 곁에 있습니다. 그걸 다시 깨닫게 되는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